3.1절 네. 모레 바로 네. 또 105주년을 맞게 됩니다. 105주년이죠. 예. 105주년 맞아서 윤석열 대통령의 뭐 여러 가지 이 발언, 기념사를 통해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 네. 3.1절을 맞는 우리 국민들 네. 마음가짐 여러 마음가짐을 갖는 상황이지 하겠지만 지금 워낙에 또 외교 상황이 녹록지가 그렇습니다. 않다. 예. 그렇기 때문에 3.1절을 더 좀 특별하게 3.1절 이 정신을 3.1운동 정신을 더 들여다보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그 시점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선은 제가 방금 우리 박종희 기자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네. 대통령의 3.1절 메시지는 어떤 건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3.1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선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대통령의 메시지는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이 철학과 국정 운영의 방향과 그 시점에서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의 신년 연두 기자회견. 그래서 이제 기자들하고 토론하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죠.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무슨 다큐멘터리 같이 사전에 편집해가지고 다 내보내는 식으로 아주 특이하게 하셔가지고 예능감이 있는 거다는 또 아주 좋은 평가도 받더라고요. 대통령의 국정 메시지가 이렇게 예능으로 이렇게 또 희화되는 그런 희한한 것도 봤습니다. 박절하게 할 수 없었다. 아쉽다. 예. 파우치 이런 얘기만 좀 기억에 남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3.1절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가 또 8.15 광복절 메시지고요. 예. 이런 메시지들이 이제 그때마다 대통령의 철학과 국정 운영의 방향과 당시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종합적인 인식들을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3.1절 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대통령께서 우리가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이번에 3.1절 105주년이니까 네. 왜 8.15는 우리가 일제강점기로부터 우리가 광복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8.15 메시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3.1절은 왜 중요한가? 3.1절은 왜 중요한가? 네. 우리 헌법에 이제 헌법 전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으로서 건국 정신과 나아갈 방향으로서 3.1운동 그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의 평화적 통일 추구 네. 이런 게 우리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헌법 전문에는 왜 3.1운동을 명시하는가? 3.1운동은 정말 저는 105년 전에 있었던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혁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선은 3.1운동에서 우리 그 국민들이 우리 선조들이 밝힌 그 메시지가 어떤 거냐면은 그야말로 비폭력과 그다음에 민주주의와 평화 네. 그리고 인류 공통의 과제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미 105년 전에 국민들의 민주적 권리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돌이켜 본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매우 절실히 필요한 내용들을 3.1 독립선언문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권과 전쟁 반대와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105년 전에 이런 어떤 혁신적, 혁명적 내용들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네. 3.1 정신이 가지는 의미가 정말 크다. 우리가 길이길이 길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3.1 운동은 1919년 3월 1일 하루 만에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3월 1일 날 이게 발화점이 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건 지금이야 뭐 인터넷 시대니까 동시에 뭐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만은 그때는 굉장히 더디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유관순 누나, 유관순 열사도 네. 천안의 아오네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부르는 거는 이제 이화학당 다니면서 서울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했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천안으로 내려가는 게 아마 한 달쯤 이후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3.1 운동은 1919년 3월 1일 하루 동안 일어난 게 아니라 1919년 1년 내내 삼천리 방방 곳곳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1 운동의 이 중요성은 또한 이 지속성, 예. 그다음에 전국적인 차원에서 일어났다. 일어났던 우리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네.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1년 내내 일어났다는 이런 점에서 3.1 운동은 높이 평가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1939년 1년 내내 우리가
정말로 비폭력 만세운동을 벌였거든요. 일본의 네. 총칼 앞에서 그렇죠. 비폭력으로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많은 우리 동포들이 우리 선열들이 쓰러져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3.1운동 이후에는 또 우리 그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전부 이제 만주로 갑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만주에서 봉오동 전투라든가 예. 청산의 전투라든가 이런 게 이제 1920년도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만주에서 정말 우리 지난 한 해 동안에 내내 이 정부에 의해서 문제가 됐다. 홍범도 장군도 정말 만주에서 그 3.1운동 이후에 만주로 가가지고 만주에서 봉오동 전투라는 무장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동안에 일본과 맞서서 싸운 무장 투쟁 중에서도 정말로 3대 무장 투쟁이라 하는 그 중에 네. 첫 번째인 그 봉오동 전투가 바로 1920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3.1운동에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전국적으로 되었던 그 힘을 바탕으로 이제는 무대를 만주로 옮겨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인 무장 투쟁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은 그러한 또 역사적인 하나의 매개가 되었다는 점에서 네. 무장 투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운동이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건 정말로 대단한 건데 네. 3.1운동 이후에 1939년 4월 11일 날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세상에나 그 3.1운동의 그 정신 그리고 국민들이 다 3.1운동 만세운동을 하는데 그로부터 한 달 조금 한 달 갓 한 달 지난 거잖아요. 4월 11일이니까 거기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 수 네. 있었다는 거. 그 3.1운동이 힘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지금 우리 헌법 1조 1항에 있는 그거를 상임 임시정부 헌장에서 밝힌 겁니다. 이거는 네. 정말 지구상에서요. 1919년도에 그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건 정말 드뭅니다. 그 역사적으로 찾아보기 힘들 정도고요. 중국의 선문이 민주공화국을 이야기한 것보다 상해 임시정부가 더 빠른 걸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3.1운동은 그 3.1운동으로 결집된 민족의 역량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것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바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 105년의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거를 지금 지탱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 대한민국 105년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든 그 출발점이 바로 3.1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운동에 대해서 무한한 자긍심을 가져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3.1절 우리가 정말 기쁘게 네.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맞습니다. 많은 의미를 갖는 그런 네. 날이기 때문에 축하를 하고 네.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선국 우리 선열들의 네. 그 생각을 만세운동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나라의 중요성, 우리 민족의 중요성 생각하게 되는데 네. 윤 대통령의 기념사가 또 어떤 메시지를 채워질지 그런 게 이것도 지금 우리가 나온 게 있습니까? 벌써?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일단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나온 말이 있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예. 국내에서 교육 문화 분야 독립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이게 좀 만주 등지에서 일어났던 그 무장투쟁 운동과 비교해서 평가가 부족했다는 지적 이걸 좀 반영해서 와. 이번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네. 교육 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펼쳐진 독립운동을 예. 부각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좀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고 생각해왔던 3.1절 기념사는 조금 다른 얘기가 좀 담기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야,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기가 메시지로 3.1절 윤석열 대통령의 네. 연설이 나간다 한다면은 정말 또 한 번 우리 그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던 3.1운동을 또 왜곡하는 거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우리가 문화 계몽운동이라고 했나요? 네. 용산에서 말한 게 이런 거죠. 뭐 전국적으로 야학과 강습소 이거 열어서 강연회 같은 걸 하고 좋죠. 그러니까 교육 언론 활동에 네. 힘쓴 사람들 많다. 네. 독립운동. 그러니까 3.1운동 이후에 그런 어떤 우리 국민들이 우리 선열들이 각성을 해서 그런 문화운동, 교육운동 이런 것들을 열심히 했던 것도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3.1운동 이후에 일본 제국주의의 우리 식민지 강제 지배 방식이 약간의 조금 문화 통치로 바뀌는 3.1운동이라는 전민족적 저항 앞에서 그렇게 바뀌는 것들이 또 하나의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문화운동이라든가 계몽운동이라든가 네. 야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운동이라든가 이런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신은 우리 이제 그 이후에도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우리가 일본에 저항했던 그런 방식의 운동들은 우리가 과거에
독재 정권 시절에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박정희 정권과 맞서 싸울 때도 그런 방식이 진행됐었고요. 그리고 뭐 서울의 봄 이야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전두환 그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맞섰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그런 교육 운동이라든가 문화 운동이라든가 뭐 야학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을 만나면서 전두환 그 군사 독재 정권과 저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그런 운동이 진행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높이 평가를 하고 의미부여를 해야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용산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참 답답하다 생각이 드는 게요. 네. 무슨 뭐 무장투쟁에 비해서 이게 덜 평가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갈라치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자면은요,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무장투쟁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무장투쟁에 대해서 많이 강조한 거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북한이 무장투쟁을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장투쟁에 대해서 별로 강조를 하지 않고 그리고 이승만의 외교노선 같은 것들을 강조하거나 또는 뭐 교육운동 이런 걸 강조했거든요. 오히려 그런데 이제 무장투쟁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한 거는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독립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눈으로 보자는 그런 어떤 공부가 많이 진행되면서부터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한 지 도대체 몇 년이나 됩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만주에서 무장투쟁은 용산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동안에 과대평가했다거나 그런 것들 전혀 아니고요. 아직도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용산에서는 지금 홍범도 장군을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 형상을 지금 철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홍범도 장군을 그 무장투쟁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지 않는 건데 뭔 무장투쟁이 과대평가됐으니까 네. 교육운동이라든가 문화운동을 중심적으로 재평가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독립운동을 갈라치기 한 것이고요. 무장투쟁은 무장투쟁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교육, 문화, 일상운동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국민들의 생활 영역과 만나 나가면서 국민들의 어떤 그 지적 수준과 각성들을 높여 나가는 독립의식을 고취시켰다는 점에서 또 중요한 게 있는 거죠. 네. 그거를 종합적으로 함께 다뤄야지. 무장투쟁은 뭐 지금까지 과대평가됐었고 뭐 이거는 뭐 소홀히 됐으니까 이걸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는 그야말로 이 윤석열 정부의 특징인 갈라치기, 심지어 이제 독립운동도 갈라치기 했다 이런 걸 보여집니다. 그래요. 독립운동 갈라치기 네. 이런 우려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대통령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3.1 운동 이게 이제 당시 세계적인 조류였던 자유민주주의 네. 정신에 네. 기반을 뒀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승만 네. 이승만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외교 독립운동이 있었다. 음. 그래서 아마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이 활동, 외교 활동, 독립운동을 외교 분야에서 열심히 벌였던 그런 모습을 또 언급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나와요. 야, 그러니까 3.1 운동을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거는 그것도 그 억지 해석이라고 생각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좋아하니까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해석하는 사람의 주관이고 자기 마음이다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1919년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도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라든가 민권이라든가 평화라든가 또는 새로운 100년을 예견하는 네. 그런 어떤 비전을 담는 운동이었거든요. 그 일제로부터 우리가 자주 독립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우리의 염원과 그 자주 독립 국가가 추구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우리 3.1 운동을 통해서 표현하고 제시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걸 또 이승만의 외교 노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또 이번에도 그 역사 갈라치기, 이제 독립운동 갈라치기에서 역사 갈라치기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분열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하려는 시도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무슨 뭐 다큐멘터리 영화가 건국전쟁이 뭐 조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걸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용산에서의 방금 그런 발언들이나 또는 건국전쟁 같은 경우가 네. 대한민국 역사 갈라치기 이렇게 분열주의의 시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105년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1 운동부터 시작해서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출발점이 되고요. 그리고 3.1 운동 직후에 있었던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부터 우리 대한민국 시작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헌법에 3.1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개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105년의 대한민국 역사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105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더 강조하고 추구해야 될 거는 네. 105년의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뭐 50년이 됐을 때라든가 70년이 됐을 때 시각과 지금 이제 105년이 됐을 때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그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섰고 물론 지금 다시 이제 중진국으로 좀 추락하려고 하는 위기에 있습니다만은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열광하고 대한민국의 국력이 상승하고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졌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에서 이제 우리 역사를 다시 돌이켜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통합적으로 역사를 다시 돌이켜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보자면은요, 제가 가령 20대 때 한참 내가 혈기왕성했을 때 나의 유년 시절과 나의 어떤 중딩 시절을 돌이켜 봤을 때 그 시각과 그다음에 내가 30대 40대 한참 왕성하게 활동했을 때 나의 유년 시절을 돌이켜 보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그 나의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은 정말 찌들게 가난했고 정말 힘들게 살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 20대 30대 때는 정말 찌들게 가난했고 힘들게 살았던 네. 그 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좋은 기억이 남아있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나의 유년 시절을 회고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제가 좀 머리에 흰머리도 네, 많이 나고 이 나이가 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나의 유년 시절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유 있는 마음으로 관용으로 맞아요. 나의 유년 시절을 돌이켜 볼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105년이 된 대한민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105년의 역사를 통으로 바라보면서 네. 이에 대해서 정말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그런 시각을 한다면요, 저는 김구도 대한민국이고 이승만도 대한민국이고 박정희도 대한민국이고 김대중도 대한민국이다. 이런 어떤 대한민국의 100년의 역사 속에서 실체적으로 존재했었고 그래서 그들의 공과 과는 네.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과를 더 많이 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과 과를 뭐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러나 또 전체 대한민국이라는 그 대한민국에 대한 105년의 역사에 대한 자긍심 속에서 네. 김구와 이승만과 박정희와 김대중 대통령을 또 포용해서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처럼 건국 전쟁이라든가 또는 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뭐가 평가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다시 이거를 건국 전쟁의 어떤 맥락 속에서 재해석하려고 한다면은 이제 공과 과로서 네. 살펴보면서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녹여서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무엇이 진실인가 이제 다시 진실을 가지고 싸움을 하게 만드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 분열적으로 지금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승만은 훌륭했고 이승만은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탄핵당한 사람이거든요. 단재 신채호 선생이라든가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승만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승만 뭐 훌륭했는데 재평가를 하려면은 또 그렇게 이승만 탄핵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고 또 해방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선생의 또 노선이 많이 갈라졌었는데 그러면은 또 뭐 이승만 훌륭하고 뭐 김구 나쁘고 이런 식으로 분열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공은 뭐고 네. 과는 뭐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건국 전쟁 같은 걸 보면 저는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심지어 뭐 3.15 부정선거도 이승만이 한 거 아니다. 밑에 이기봉이 한 거였다. 이승만은 그걸 모르지만은 뭐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본인 물러나는 뭐 통큰 대통령이었다는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과 과로서 평가하면서 대한민국의 100년의 105년의 역사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녹여내면서 이승만 대통령도 대한민국 일부분이었다는 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데 네. 그거 아니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3.15 부정선거를 알았냐 몰랐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을 이승만 대통령은 2번 탄핵을 당한 거잖아요. 네. 임시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탄핵을 받았고 또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을 때 또 하야해가지고 또 탄핵을 받았고 네. 2번의 탄핵을 받은 사람인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그 역사 105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수용하고 포용하면서 그 역사 속으로서 우리가 바라보자는 건데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그게 다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는 이제 다 사라지고 공만 남는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 아니다 과가 있다 해가지고 또 진실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국력을 지금 에너지를 지금 낭비하게 만들려는 네. 그런 것들이 저는 가장 염려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다 뭐 통합의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통합의 미래를 이야기하려면은 모든 정치인들이 그것이 자기들이 말로만 떠드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통합이라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105년에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 대한 우리가 자긍심을 단단히 가지는 거.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떤 통합의 기반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접근한다면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역사 갈라치기이고 역사 분열적으로 지금 접근하는 겁니다. 당파적으로 역사를 접근해서 대한민국 105년의 역사를 분열시키겠다는 것을 저는 보여집니다. 참 3.1 운동,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단합과 화합, 통합 이런 메시지가 담겨야 될 터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를 또 언급을 하면서 건국 전쟁을 좀 맞물려가지고 또 총선을 앞두고 그렇죠. 지지층 결집, 보수층 결집만 지금 이뤄내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맥락을 쭉 보면은 홍범도 장군 같이 무장 독립주의 강건을 폄하를 하고 그리고 그 임시정부에서 탄핵당했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그 공만 있다고 또 엄청나게 많이 또 부각시킬 거고 그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균열을 내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자기 지지층들 결집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총선 앞두고. 그럴 거라고 해석이 되죠. 네. 지금 우리가 오늘이 윤 대통령이 이 충북 옥천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했다고 하네요. 오늘도. 이 경선 후보 시절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첫 방문이라고 합니다. 이 역시 보수층 결집.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가 있겠네요. 이승만, 박정희, 뭐 또 유경수, 향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보수층을 결집시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역사를 계승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특정한 분파를 계승하는 그 분파의 대통령이 되어서 그 자격으로 총선을 준비하였는데 지원 사격을 주변에서 지원 사격을 해주겠다. 뭐 이런 게 약간 조금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 행보로 보여집니다. 근데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되죠. 정말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 대한민국 지금 3.1절 105주년을 맞이해서 대한민국 105년에 대한 그 자긍심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사, 근대사, 현대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통합의 어떤 기초를 튼튼히 만드는 그런 3.1절 연설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지금 벌써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온 걸 보면은 제 이야기가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지도 않을 것 같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그나마 나을 것 같은데요. 한 귀로 듣지도 않을 것 같고 속이에 경있기도 않을 것 같고 저만 뭐 입만 아픈 것이 되어버릴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참 깝깝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놓여 있는데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이제 국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취임 후 첫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1 만세운동은 기미독립선언서와 임시정부 헌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번에 이승만 전 대통령 중심으로 한 외교 독립운동 이거를 강조하는 걸로 봐서는 결국 이승만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을 향한 지지 호소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어 보이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외교에 대해서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외교,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에 집중이 된, 그러니까 이른바 자유, 인권, 법치를 존중하는 나라끼리 이제 하는 그 외교, 이게 정답이다. 또 이렇게 또 강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